한국이 그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아. 1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에 안도타도가 나올 수가 없어. K 건축 들어본 적 없잖아. K 공간 들어본 적 없잖아. K 호텔 들어본 적 없잖아. 인터컨티넨탈 페니슐라 선 어쩌고. 이 객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뷰를 보고 있지만 나만 보고 있다라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자연을 독점할 수 있다라는 그 최고의 사치? 그런 거를 좀 극대화된 리조트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룸들은 80만 원 정도 언더에서 묵을 수 있는데, 일반 룸의 크기가 70제곱미터거든? 다른 호텔의 스위트룸보다도 대부분 다 커. 일반 호텔에서 내가 스위트룸에 묵는다 그러면은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잖아. 다낭에 오실 거면 이 호텔에 묵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일지라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이런 곳에 묵기 위해서 나는 100만 원을 더 모아서 왔었던 것 같아.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행이 꼭 경험일 때, 휴식보다는 경험의 의미가 훨씬 더 클 때는, 그럴 때 굳이 좋은 리조트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리조트는 인간이 만든 천국이에요. 다른 장소가 있나? 리조트보다 더욱더 천국 같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재현하거나 만들어낸 곳이 있나? 없잖아. 없어. 음악을 들을 때 성악가의 목소리나 아니면 정말 뛰어난 인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항상 붙이는 수식어가 천상의 소리잖아. 그러면은 공간에서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최고의 아름다움? 호텔과 리조트가 가장 그 극단에 있는 거야. 잠시 내 몸을 맡기고 경험을 하고 현사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리조트에서의 숙박이 단순한 호캉스 이상의 것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리조트를 좋아했었던 이유는, 식은 일주일을 무리하면 가장 하이 퀄리티의 무언가도 먹을 수 있어. 앨런 머스크가 먹는 한 끼를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그들이 먹는 게 아니야. 뭐 어디 경매에서 잡힌 뭐 참치인데 뭐 한 마리에 3억이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겠지만은, 이제 일상적인 우리 기준에서 한 끼에 3, 40만 원 이상의 식사를 매일날 먹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3달 정도만 내가 고생하면 삼성가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을 입을 수가 있고, 근데 딱 하나 불가능한 게 있어. 그들이 사는 집을 내가 가질 순 없어. 내가 일정 정도의 시간을 노력을 하면은 누릴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주는 원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내가 몇백억짜리 집에서 하루를 살아볼 수 없잖아.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그래서 별도로 존재하는 거야. 호텔 리조트 사업인 거지. 누군가는 그걸 체험하고 이런 곳에 자주 올 수 있을 만큼 내가 성공해야지라고 목표를 삼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이런 곳을 아예 내 집으로 마련할 만큼 성공하겠다고 더 큰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이런 곳을 만들어 보겠다고 목표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세 번째가 난 거지.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완벽한 휴식과 쉼을 줄 수 있는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뮤즈 같은 공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지. 아무리 보는 기쁨이 즐거워도 직접 하는 즐거움에 비할 바는 아닌 거죠. 대표님이 만든다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리조트를 한국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텔 리조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해외 비즈니스야. 해외 설계자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가. K-팝도 그렇고 K-푸드도 그렇고 K-패션도 그렇고 다 세계적으로 진출해서 상이 높아졌잖아. 근데 K-건축 들어본 적 없잖아. K-공간, K-호텔 들어본 적 없잖아. 한국이 그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아. 건축은 압도적으로 자본이 많은 의뢰인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야. 미술작품이면 돈이 꽤 든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을 내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범위나 버젯이 있겠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반드시 의뢰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의뢰인이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준다고. 한국인이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줘. 왜냐면 해외 유명한 설계자한테 다들 작품을 받고 싶으니까는 컨셉 디자인 그거를 몇십억씩 주시고 구매해와요. 그래가지고 국내에 유명한 건축 회사들한테 맡겨. 그러면 그 회사들은 이미 받을 때부터 기대도 안 해. 우리나라 건축법은커녕 대지 경계조차도 제대로 재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그린 CG나 스케치? 심지어는 CG도 안 보내주고 그냥 스케치 몇 장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설계는 그런 대형 건축 회사들이 다 해.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뭔 줄 알아? 허락 맡아야 된다?
그럼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다시 그려와. 그 분이 클라이언트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국 건축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에도 공감은 해. 근데 또 요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해외 유명 설계자들 중에서 정말 뛰어나고 실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우리 그런 건물들이 한국에 많이 지어지는 게 또 영감이 되고 롤모델이 되겠지. 근데 그분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한국 사람한테는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건축법과 한국의 현황을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건축가한테 아무런 프로젝트도 맡기지 않는 한국 사회라면 한국의 건축가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해외에 가가지고서는 그런 명성을 높여오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음악을 하면 데모 테이프라도 하나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내가 미국 시장에 갈 수라도 있는데, 실제로 건축까지 이루어진 현실화된 프로젝트가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한국 건축가들은 내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설계자한테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한국 건축사가 그걸 다 만드는데,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지으면 이 사람은 이름이 사라져야 돼. 그 유명 건축가의 이름만 이제 박아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거다. 어느 지경이냐면, 전체 설계 비용이 가령 50억이야. 그러면 40억을 그 건축가한테 줘. 그림 10장 정도 받아와. 10억을 주고 이분은 이 건물, 이 빌딩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까지 모든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그려야 되는 도서가 몇천 장이야. 그럼 인력이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고리적 얘기로 돌아가면 그게 있어요. 동대문 DDP를 설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하디드 작품을 샤라웃하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야. 설계 원안 한번 보세요. 지금 만든 동대문 DDP랑 완전히 다른 건물이야. 삼성물산과 우리나라 이제 건축가들이 이거를 설계를 열심히 바꿔가지고 구현 가능한 다른 건물로 만들었거든. 그랬는데 내가 그린대로 만들어. 그린대로 만들 수가 없는데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찬사가, 이런 세계 최대 비정방형 건물을 이렇게 현실화 시켜놔야 역시 대단하다. 이러니까는 그때 한국 건축계에서 자하디드가 당선이 되고 사실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어. 5천억짜리 프로젝트였단 말이야. 건축적인 어떤 이제 미학과 기술을 그냥 마음껏 뽐내기가 제일 좋은 게 보통 박물관, 미술관, 교회, 쓰리컬처거든. 그 중에서도 박물관, 미술관은 누구나 이제 탐내는 포트폴리오인데, 한 건축계의 원로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5천억짜리 단일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로 박물관이 지어지는데, 이 기회가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이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더 활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한국조차도 한국에게 주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만든 DDP는 훌륭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은 해.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자하디드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이거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지금과 같은 건축 문화면 1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에 안도타도가 나올 수가 없어. 의뢰인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민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크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란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한국인이 음악만 좀 잘하는 줄 알았네? 영화도 잘 찍네? 드라마도 잘 찍네? 음식도 잘하네? 근데 공간 분야만, 건축 분야만 재능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해. 충분히 재능이 있는 분들이 너무 넘쳐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 분들만 보더라도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넘쳐나는데, 그분들한테 일을 맡겼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환경과 법률과 정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히 이해하신 분이 정말로 전심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프로젝트를 다뤄줄 수 있거든. 저는 그거를 뛰어넘기라 힘들다고 생각해요. 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큼의 관심이 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얼마큼의 노력을 하느냐, 그 시간은 배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외에 이쪽 분야만 우리가 발전하지 못했을까를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한 번만 좀 고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호텔은 빌 벤슬리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건축에 참여한 건 아닌데 인테리어와 호텔 전반에 참여한 JW 제주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그림 몇 장 던져주고 만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방문해서 본인이 전부 다 확인하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 호텔이 완성도가 정말 좋게 빠져 있어. JW 메리어트 제주는 해외 누구를 데려와도 자랑할 만한 호텔이거든요. 정말 잘 만든 호텔이에요. 물론 가격이 비싸요. 비싸더라도 그 가치를 합니다. 그거 뛰어넘으실 수 있잖아요. 아, 당근이지. 뭐 그거야. 구독, 좋아요만 하시고 알람 설정은 하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두두 뚜루둔 두둔 두두 뚜루루루루루루루